어느새 10월의 끝자락이다. 날씨는 눈 깜짝할 사이에 풀려 더 이상 화창한 날씨가 특별하지 않고 저녁 산책하기 딱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나는 지난주 안과를 무사히 마치고 의대 마지막 과 이비인후과에 진입했다. 또 영상을 올리지 않은 사이에 내년 인턴십을 위해 희망병원 5곳에 지원을 했다. 지원 규정이나 제한 사항들이 좀 복잡한데 대충 남아공에 있는 9개의 주 중에 3곳을 고르고 그 주 안에 있는 지정 병원들에 지원하는 거다. 하지만 지원한다 해도 결국 성적순도 뭐도 아닌 랜덤으로 배정이 되는 거라 우리 졸업반 의대생들은 이 신청 기간이 희망 고문의 시간이다. 나는 당연히 현재 살고 있는 웨스턴 케이프 주를 벗어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일지망으로 넣은 곳도 현재 본가 근처의 작은 국립종합병원이다. 하지만 병원이 작은 만큼 TO도 적어서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작년 고용 인턴 수 대비 지원자 수를 보니 대략 1대 7의 경쟁률이었다. 생각보다 낮은 경쟁률이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결과를 예상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최근 나의 고민 또는 생각은 미래에 대한 것들과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면에 관한 것들이 많다. 내년에 대한 생각을 하면 설레임과 두려움이 함께 떠오르는데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적을지 몰라도 설레임보다는 많다. 완전 듣도 보도 못한 외진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떡하지? 치안이 안 좋은 곳에 여자 혼자 어떻게 살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병원이 열악하고 근무 환경이 최악이면 어떡하지? 30시간 당직시키는 병원이면 어떡하지? 내년에 또 새로운 관계를 쌓아야 하는데 난 말주변도 없고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이상한 악독 상사를 만나는 건 아닌가?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해야 할 텐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나?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차를 어떻게 사야 하나? 무슨 차종을 사야 하나? 보험은 뭐로 들어야 하나? 적금은 언제부터 해야 하고 의료보험은 어딜 거 해야 할까? 이런 현실적인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불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철학적인 걱정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집 근처에 내가 가고 싶은 병원에 된다면 나로서는 참 기쁜 일이다. 집을 구할 필요도 없고 자동차를 급하게 살 필요가 없으며 무엇보다 내가 잘 아는 동네에 가족이 바로 곁에 있으니. 근데 그렇게 되면 나는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평생을 안전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남들이 제시해주는 안정적인 길을 걸어온 나. 20대 중반이 되도록 반찬 한 가지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생활 속의 사무적인 것들을 한 적도 없다. 학생 시간이 어쩔 수 없이 길었다고는 하나 이래도 괜찮은 걸까? 그 외에도 한 번 미래에 대한 생각 또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 타임라인은 점점 길어지게 된다. 1년 후, 2년 후, 3년 후, 6, 7, 8, 9, 10년 후에 대한 고민의 늪에 빠진다. 학자금 대출을 2년 후에 갚는 게 이득인가 아니면 3년 후에 갚을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의사를 계속 할 건가? 남아공에 계속 살 건가? 코로나 이후로 한국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이 나라에서 내가 과연 30이 되기 전에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이란 걸 할 수나 있을까? 하지만 이 모든 걱정은 참으로 쓸데없는 걱정이다. 걱정의 늪에 빠졌을 때는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말이다. 그 늪에선 이것들이 참으로 중요하고 걱정할 만한 것들이지만 사실 그건 약간의 속임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팩트는 난 바로 내일 일어날 일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저 예상만 할 뿐. 1년이 아무리 빨리 간다고 느껴도 그 안에 참으로 많은 것이 바뀌는 것 같다. 상황, 관계, 사람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바뀌는 나의 마음. 그런 변수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값으로 미래를 계산하며 걱정하는 건 정말 에너지와 시간 낭비인 것 같다. 나는 원래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고 불안정한 상황 또는 불확실성을 너무나 불편해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내가 성장한 부분 중 하나 또한 이 부분이다. 모든 것을 조종하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낙천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 인턴십 배정 문제처럼 인생에는 내 손이 닿지 않는 일들이 대다수이며 손이 닿아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들 또한 많다. 그래서 난 내 손에 쥐어진 것을 열심히 하되
그 밖의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긴다 라는 건 말하기 쉬워도 그저 말한다고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생기는 게 아니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말하고 여전히 걱정을 할 때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였다. 즉 부족한 믿음이다. 하나님이 날 누구보다 나 자신보다 잘 아신다는 믿음. 그분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며 언제나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란 믿음. 하나님이 날 그저 알고 선하게 대하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때로는 그분이 제시해 주시는 길이 내가 보기엔 좋지 않고 끔찍할 수 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어떤 시간이나 순간도 버릴 것이 없다. 그렇다.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도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 더 풍성한 사람, 바로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었고 어떤 곳은 막상 발을 들였을 땐 의외로 나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올해만 보더라도 누가 졸업반 아니랄까봐 학업적으로 빡세고 힘들었지만 1년 과 시간표나 각 과에서 배정받은 의사들과 학우들이 놀랍게도 너무나 좋았다. 그게 예외이고 의외인 것을 알게 될 때마다 내가 느낀 건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멘탈을 아시고 또 이 한 해가 얼마나 힘들 줄 아시고 여러 방법들로 이 1년이 견뎌낼 만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였다. 난 고등학교 11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한 사람을 순식간에 180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배웠다. 그리고 대학교 4, 5학년 때 겪은 우울증과 그의 치유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신했고 오랫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짐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런 여정이 어쩌면 지금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앞둔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킨 것일지도 모른다. 이건 어쩌면 내가 나의 믿음의 정도를 시험할 수 있는 아주 짧은 테스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다. 나의 기도 또한 바뀌었다. 하나님, 집 근처 병원이 되면 편리하고 기쁠 겁니다. 하지만 저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시고 어디로 배정이 되던 기쁨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내가 이젠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길 만큼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여전히 종종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 세상의 파도를 볼 때 믿음에 대한 것을 까먹고 염려와 걱정이란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지만 완전히 잠식되기 전에 예수님은 나의 팔을 잡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주신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거두면 금방 가라앉는다. 하지만 그래도 나의 값을 하는 건지 예전만큼 오래 잠식되지도 않고 나오기도 빨리 나오는 것 같다. 이런 게 성장인 것일까? 아직 설레임보다 두려움이 많지만 그 두려움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 지금. 그 두려움을 인정하되 잠식되기보단 하나님과 함께 맞서길 선택하는 하루하루를 살길 바란다. 과연 내년엔 어떤 모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